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뿌옇게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젯밤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침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거울을 보려고 해도 초점이 잘 안 맞고 신문을 펼쳐도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도 예전처럼 선명하게 읽히지 않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건가? 이러다 정말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셨던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누구나 눈이 침침해지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화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침침한 것은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뇌졸중, 당뇨,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들이 우리 눈을 통해 먼저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아침마다 눈이 침침해지는지 그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침 공복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73살 김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지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셨던 분이라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일어난 후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천장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이 덜 깬 탓이려니 했는데 세수를 하고 나와도 아침 체조를 해도 여전히 세상이 안개 속 같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시계를 보려고 해도 숫자가 잘 안 보여서 텔레비전 밑에 있는 디지털 시계까지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큰 제목은 그럭저럭 읽히는데 본문 글씨는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뿌연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밥상에 놓인 반찬들이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젓가락으로 집으려다가 빈 그릇을 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여보, 그건 빈 접시야 하고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에도 신문을 척척 읽고 바늘에 실도 한 번에 꿰던 눈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더 걱정이 되셨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자주 드셨던 겁니다. 가끔은 어지러움도 있었고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미루셨습니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셨지만 약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한쪽 눈앞이 컴컴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초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눈이 침침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유독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뇌졸중, 당뇨, 치매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음식 한 점 먹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고 혈당은 서서히 떨어지며 세포들은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특히 눈과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밤새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마치 아주 정교한 카메라와 같습니다.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렌즈가 깨끗해야 하고 필름이나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기가 잘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하고 망막이 필름 역할을 하며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가 전기처럼 공급됩니다. 그런데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이 전기 공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의 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이 흐려지고 초점이 잘 안 맞고 색감도 이상해집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새 영양분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혈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서 혈액이 조금만 끈적해지거나 혈관벽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된 수도관은 안쪽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서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물줄기가 조금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찔끔찔끔 나오고 결국에는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고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아서 혈액이 진해지고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혈당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혈당을 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면 눈으로 가는 혈류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독 눈이 침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과 뇌로 가는 혈관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에서 갈라져 나와서 하나는 눈으로, 하나는 뇌로 갑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같은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눈이 뇌의 창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을 통해 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졸중이 무엇인지 아시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는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호 어르신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한쪽 눈앞이 컴컴해지는 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뇨와의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제 설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물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눈의 망막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눈의 혈관이 망가져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없는 분들도 아침 공복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고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치매는 어떨까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뇌혈관 문제입니다.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뇌세포의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전화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선이 깨끗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통화가 잘 됩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내 목소리도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전화선이 낡고 연결 상태가 나빠지면 목소리가 끊기고 잡음이 들리고 결국에는 통화가 안 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통한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눈, 뇌 혈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한 것, 머리가 맑지 않은 것, 혈당이 불안정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문제에 공통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작은 껍데기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 한 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단백질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계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부드럽게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배가 든든하게 차 있는 느낌이 점심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은 중간에 과자나 빵 같은 군것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혈당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은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급출발과 급정거를 반복하면은 엔진과 브레이크가 빨리 닳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단 음식이나 흰빵을 먹으면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또 달콤한 것이 당기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치 자동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천천히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의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것이죠.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콜린이 필요합니다. 뇌세포 사이에 전화가 오가려면 콜린이라는 배달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은 뇌세포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노른자를 빼지 마시고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하루에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계란 2~3개를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에 계란 2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막으려면은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계란 2개면 약 12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으니 아침 단백질 목표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란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기름을 많이 두르고 튀기듯이 하는 것보다 삶거나 반숙으로 하시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삶은 계란 2개를 준비해 두셨다가 아침에 간단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아침에 조리할 시간이 없으시면은 전날 밤에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껍질만 까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천연 위장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양배추에는 위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발견한 성분인데 위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양배추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밤새 비어있던 위는 예민한 상태입니다. 위산이 분비되고 있는데
음식이 없으니 위벽이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은 속이 쓰리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아침에 빈속에 드시면은 속이 쓰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양배추는 윗점막을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보호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위 건강이 왜 눈 건강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야 음식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장이 약하면은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음식이 들어와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과 뇌에 필요한 영양분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 건강을 챙기는 것이 결국 눈 건강, 뇌 건강을 챙기는 것과 연결됩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지붕도 안전한 것처럼 위장이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쁜 균이 있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지는데 양배추의 성분이 이 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배추만 먹는다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의 심지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단단한 부분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딱딱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얇게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양배추를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썰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드셔도 되고 삶은 계란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된장이나 쌈장을 조금 곁들이시면 맛도 좋아집니다. 양배추즙을 만들어 두셨다가 아침에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양배추즙을 만들 때 사과나 다른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높아지니까 양배추 위주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입니다. 작고 동그란 이 보라색 열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이 색깔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눈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망막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부산물로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마치 쇠가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은 녹이 새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이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면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손상이 쌓여서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녹슬어가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 방지제를 칠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이라서 당분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토시아닌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블루베리가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성인들이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은 후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씻어서 그대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한 줌 정도 손바닥에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크게 손실되지 않고 오히려 신선한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조금 녹인 후 드시거나 그대로 아삭아삭 씹어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주스로 마시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음료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료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블루베리 그 자체를 드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를 추천해 드립니다. 견과류는 작은 알갱이 안에 놀라운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포만감을 줍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잘 흐르고 눈과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호두는 생김새가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데 이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뇌세포 막이 건강해야 세포들 사이에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좋지만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눈의 세포도 보호해줍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과 신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아몬드를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아몬드 기준으로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아침에 간식처럼 우적우적 씹어 드셔도 좋고 요거트나 오트밀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쉰내가 나고 영양분도 파괴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양이 많으면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 조금씩 꺼내서 드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오트밀, 우리말로 귀리입니다. 오트밀은 서양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곡물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트밀의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오트밀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오트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이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든든합니다. 중간에 군것질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혈당 관리가 됩니다. 오트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대표적인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이나 흰 빵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지만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마치 완만한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관에 부담이 적고 에너지도 꾸준히 공급됩니다.
오전 내내 피곤하지 않고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트밀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혈관 건강에 좋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물이나 우유에 넣고 끓여서 죽처럼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2, 3분만 돌려도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올려서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한 그릇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오트밀을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는 설탕이나 인공 향료가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피하시고 귀리 그 자체로 된 것을 구입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좋은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양배추, 블루베리, 견과류, 오트밀. 이 5가지를 잘 조합해서 드시면은 하루가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2개에 생양배추 조금,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 드시면 간단하지만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조합을 바꿔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2,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활력이 도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피해 주세요. 대신 다른 음식들로 영양을 채우시면 됩니다. 아침에 위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양배추가 소화가 안 되시면 살짝 데쳐서 드시고 오트밀이 부담되시면 양을 줄여서 드세요.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이 좋다고 해서 이것만 드시면 안 됩니다. 영양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 음식들로 시작하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다양한 채소와 생선, 고기 등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갑자기 심하게 침침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두통과 함께 시력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참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이 침침한 것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 뇌, 혈관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뇌졸중, 당뇨, 치매 예방과 연결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건강을 좌우합니다. 밤새 지친 몸에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또렷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셋째, 계란, 양배추, 블루베리, 견과류, 오트밀 이 5가지 음식을 아침에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두 구하기 쉽고 비싸지 않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넷째,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최소 2, 3주 이상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맑은 세상을 보고 가족들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좋은 영양분을 주고 충분히 쉬게 해주면 몸은 다시 힘을 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은 계란 하나 먹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영상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댓글에 항상 건강하시라고 응원의 답변 드리겠습니다.